대한독립 만세 해봅시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혹시 3.1 운동이 부산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배경을 아시나요? 부산에서 일어났던 3.1 운동은 부산에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와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의 학생들과 교회의 성도들이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이 펼쳐져 나갔다고 합니다. 오늘은 선교사를 통해 세워졌던 학교와 교회였던 일신여학교와 부산 진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와주세요. 부산 진교회 건너편에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현대식 석조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 일신여학교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에 아름다운 또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순교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오신 호주 선교사님들 가운데 맥케이 선교사님 부부, 맨지스, 페리, 퍼셋 이런 분들이 오세요. 근데 오신 그해 겨울에 맥케이 선교사님 사모님 돌아가셔서 그분의 묘비는 지금 창원에 있고요. 또 맥케이 선교사님도 어려움 겪게 되시고요. 실제로 오신 분들 가운데 끝까지 남아서 사역하셨던 분들 가운데 한 분이 맨지스라는 여자 선교사님이셨어요. 선교사님은 호주 장로교회 대모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을 잘 섬겼고요. 특별히 당시에 조선에 버려진 여자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여자 고아 아이들을 데려다가 미오라 고아원, 이게 호주 원주민의 마을 가운데 쉼이라는 뜻인데 이 학교를 시작하죠. 이 학교가 지금의 일신여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신여학교는 부산 지역 3.1운동의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 3.1운동 당시에 계셨던 선교사님 가운데 호킹이라는 선교사님도 계셨었고요. 그리고 마가렛 데이비스라는 여자 선교사님도 계셨었어요. 근데 여러분, 마가렛 데이비스, 우리 조셉 헨리 데이비스랑 패밀리 네임이 같잖아요. 저는 이분을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바로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조카였거든요. 삼촌의 순교의 소식을 듣고 그 조카 둘이 한 명은 의사가 되고 한 명은 교사가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진주에서 또 부산에서 멋지게 사역을 합니다. 그 자녀들이, 그 조카들이, 그 가족들이 또 이렇게 선교에 반응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일신여학교가 한국 땅 가운데 귀한 일들을 참 많이 감당했거든요. 역사는 이렇게 계속해서 증인에 의해서 증언되고 또 그가 또 다른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거죠. 이 여정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등부 임예빈, 임성은입니다. 오늘 저희는 부산진교회와 일신여학교 11 현장 리포터를 맡게 되었어요. 와!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아 진짜 같이 해야지 예빈아. 갑자기? 대한민국 만세! 성훈 언니, 근데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이란 뜻을 가진 일신여학교야. 현재는 부산 동래 여자중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어. 그래? 근데 여기는 왜 왔어? 이곳은 부산 지역 3.1 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곳인데 이곳에도 우리가 모르는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여기에 숨겨져 있대. 그럼 그 선교사님이 누구야? 궁금하지? 궁금하면 500원 내놔. 싫어. 바로 맨지스 선교사님이야. 응? 멘토스 선교사님? 멘토스 선교사님이 아니라 맨지스 선교사님. 선교사님은 호주에서 부산으로 지원해서 선교사로 오셨대. 이후에 여성들과 어린이를 중심으로 날로 새롭다라는 뜻의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일신여학교야. 지금은 동래 여자중학교라고 불리고 있어.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는 학교이기도 하네. 기억해둬야지. 응. 무슨 소리가 들리네? 대한독립 만세! 예빈아, 여기가 바로 일신여학교 문 앞이야. 그래? 그럼 우리 여기에서 사진 하나 찍을까? 그래.
조셉 펠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는 부산 진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1889년 8월 달에 호주 멜번에서 한 선교사님과 그 여동생이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10월 2일 날 부산에 도착하고요.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열심히 언어 공부하시고 6개월도 안 됐는데 부산에 내려오시더라고요. 놀라운 거는요. 이분이 우리말을 한 5개월 공부하셨는데 우리말로 짧게 설교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당시에 다 배를 타고 내려오던 시대였는데 이 선교사님 통행증 얻으셔가지고 내지로 해서 부산으로 오시게 됩니다. 근데 진주 거쳐서 들어오실 때쯤부터 기록이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내지로 오시다가 발진티푸스에 감염되세요. 그래서 부산에 도착하셔서 이 선교사님 4월 4일 도착하셨는데 4월 5일 날 부산에서 순직하시게 됩니다.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의 말 가운데 순교에 피는 교회 초석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오신 지 183일 만에 돌아가셔서 사실 많은 열매를 남겨놓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이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값으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땅 가운데 오시게 되고 특별히 이 부산 경남 지역에 호주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선교 역사들이 가득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보게 되지만 부산을 넘어서 진주로, 마산으로, 거창으로, 통영으로 이 곳곳에 있는 선교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 조셉 펠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순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이 기념비는 부산에서 선교사님의 기념비를 보존하지 못하고 있다가 새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우리 조셉 펠리 데이비스 선교사님 33살의 나이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34세 돌아가셨는데요. 이 선교사님의 순교의 이야기들 우리 한번 가슴에 새기는 귀한 순례 여정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짠! 이것은 부산 진교회 앞인데요. 부산 진교회는 베어드 선교사님에 의해 세워진 교회라고 합니다. 베어드 선교사님이요? 그분이 누구예요? 베어드 선교사님은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오신 선교사님이에요. 한국 이름으로는 배위량이라고 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베어드 선교사님께서는 한국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베어드 선교사님께서는요, 한국에 들어온 여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집에서 모임을 열어 한국 사람들을 초대하여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복음을 전하셨다고 해요.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요? 오, 맛있었겠다. 나도 먹고 싶어. 선교사님은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며 끊임없이 이웃들과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답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부산진교회는 베어드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세워진 것이군요. 거기에다 1800년대 후반에는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선교사님은 무서운 전염병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그 믿음의 결실들이 지금의 부산진교회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끝까지 지켜준 믿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군요. 선교사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빈아, 아랫길로 내려가면 3일 운동 길이 있대.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 그래. 와, 이렇게 숨겨진 것도 있네. 오늘 우리는 선교사님들께서 세우신 학교와 교회가 부산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속한 사회 속에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하고 기도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